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어, 월요일이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거짓말처럼 빨리 지나가죠? 네. 어, 굉장히 좀 시간이 빨라요. 12월은 뭐 이제 벌써 반틈 다 이제 지나갔고요. 아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2020년인데, 2020년 하면은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2020 원더키드. 그거 알아요? 아, 2020 원더키드라고 있어요. 2020 원더키드. 2020 뭐지? 요거. 야, 그랬다고요. 쓸데없는 거 봤네. 예, 자, 오늘은 에, 짧은 기사를 두 개를 잠깐 볼 건데요. 일단 둘 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직 최종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내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해해 주세요. 내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이제 19년 12월 13일 현재. 오케이. 요거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3년 전 분양받은 주택도 취득세 4%. 야, 이 기자분들은 역시 제목 뽑아내는 게 예술인 것 같아요. 이제 혹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봅시다. 자, 사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이거 좀 논란인데요. 자, 적용 시점. 적용 시점이 지금 취득일 기준이래요, 취득일 기준. 근데 이 취득일이 세법 기준, 즉 잔금일 기준. 자, 이렇게 되면 소급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지금까지 이런 거 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규정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하면 종전 규정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잔금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자, 6억 원 미만도 1에서 4%니까 3%포인트가 증가되는데,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인데 4%되니까 1%포인트만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6억 원 미만 주택만 세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첫 번째 영상 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살짝. 아, 이런 의견을 나오기를 바라는 어떤 고도의 전략이었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9억 원 이상은 3이 아니라 뭐 한 6% 하지. 설마. 예, 그건 아니겠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법인은 제외. 이 말 벌써 나오네요. 개인에 집중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통한 편법 양산이 우려된다. 그래서 신설 부동산 법인을 보면요. 2018년 상반기에 4,973개였고요. 하반기에 5,169개, 그러니까 거의 만 개가 생긴 거죠. 그런데 2019년은 상반기만 벌써 6,700개, 그리고 하반기 중에서 7, 8, 9, 10, 4개월만 지났는데 7,000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법인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자, 봅시다. 몇 년 전 주택 2가구를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대전의 A씨. 3년 전 분양받은 대전의 한 아파트로 내년 이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를 예상보다 1,000만 원 이상 더 내야 될 거다. 상황이다. 이사 가려는 집이 6억 원 이하라서 1.1의 취득세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부터 4주택 이상부터 취득세를 4.6%, 그러니까 이제 4%인데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세 0.4가 붙어서 4.6이 나와요. 적용 시점, 근데 실거주가 하나 있고 두 가구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3주택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분양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거겠죠? 지금 요것만 보면 3개잖아요. 그러죠? 당황스럽네. 자, 적용 시점이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3년 전 분양 계약을 체결한 A씨도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나? 내가 하긴 자, 그래서 적용 시점이 취득일 기준, 즉 잔금일. 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분양받은 거 이거 이 사람들 다 큰일 나겠는데? A씨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 단계에서 잔금 치르기 전 상태에서 이제 법인으로 하려는 거죠. 그런데 법인도 어디에다 세우냐에 따라 다르죠. 수도권 과밀억제권 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돼서 얘도 취득세 중과 들어가는데 만만치 않겠는데. 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일환으로 4주택 이상 취득자에 대해서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하면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자, 그리고 위의 사례를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도 포함되죠. 등록한 임대주택도 주택수 포함. 이거는 그 어떤 분이 제 거 유튜브에다가 댓글 주셨어요.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등록한 임대주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포함 안 돼야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포함돼 버리네. 무서운데? 자, 그래서 이제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법인은 중과세 적용해서 제외 트럭에 편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 중이라면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야, 벌써부터 이런 얘기 나오면요, 법인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잘하면 곧바로 장난 아닌데 설마. 자, 내년 1월 이후 잔금 지금부터 잔금 지급 아닌가? 나 왜 이렇게 이런 것만 보이지? 오타만 보이지? 자, 내년 1월 이후 잔금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적용 시점이라는 거죠.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효력이 발생하는 적용 시점을 취득일로 정했다. 즉, 2, 3년 전 아파트 분양계획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이후 잔금을 납입하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잔금일에 맞춰서 기존집을 처분을 했던 경우라면 사실상 3주택자도 포함되는 셈이다. 현재 주택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그때 이건 설명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4%가 맞는데 2013년에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서 이제 1에서 3%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그냥 4주택 이상은 원래 기존처럼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럼 4주택자냐 이렇게 따지면 또 할 말이 없죠.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또 뭐가 문제냐면 비싼 주택이 아닌 6억 원 미만 저렴한 주택. 6억이 언제부터 저렴했어? 와, 진짜 이게 더 웃기다, 그죠? 6억 원 미만이 저렴하대. 와, 진짜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엄청 큰 돈인데. 6억 원 미만 저렴한 주택의 경우 취득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죠? 이거. 6억 원 미만은 1%인데 4로 되니까 3%포인트가 증가되고요. 9억 원 이상은 3에서 4로 되니까 1%포인트 증가. 요 말이고요. 자, 법인 제외도 논란. 편법 양산하는 거냐? 편법은 아니죠. 현행법상에서 법이 문제된 건 아닌데 이 정서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좀 이게 편법인가? 자, 정부 입법 예고안은 적용 대상을 개인에 국한하면서 법인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대거 1인 법인 설립에 나서는 식으로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법인은 주택 소유가 늘어도 취득세율이 높아지지 않다 보니 해당이 안 돼요. 개인만 되니까. 개인이 법인 등록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법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개인 임대사업자라든가 개인 매매사업자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보다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게 이걸 수도 있어요. 법인으로 싹 다 가둬놓고 한 방에 처리.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이 씨가 되니까. 앞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40% 규제 후 개인들이 법인 등록을 통해서 대출을 80%까지 받아 갭 투자에 나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례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봤죠, 그죠? 자, 통계청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우병탁 세무팀장님은 현재 1인 법인이 늘어나고 탈세용 1인 법인도 양산되고 있는, 이제 탈세용은 이제 좀 페이퍼 컴퍼니 위주로 해서 일종의 도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법인은 걸리면 작살납니다. 아무튼 작살납니다. 편법이 더 심해지면서 입법 효과 자체가 상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풍선 효과가 더 우려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가 너무 심해지면은 오히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세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게 최종 확정이 돼야 되니까
최종 통과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살짝 우울한 것 같은데 살짝 하나 더 볼까? 그냥 이제 매마저대 한꺼번에 맞는 게 나아요. 따로따로 맞는 것보다. 자, 전세보증금 떼먹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환수 추진한다. 아,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자,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세값 하락으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며 전세금을 떼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직방TV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전세 만기 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 이분 이 주택임대사업자 쪽에 관심 많으신 분이에요. 과태료를 3,000 올리신 분이시죠. 원래 5,000이었는데 3,000으로 깎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지난 9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이거 또 바뀌어? 또 봐야 돼. 뭔 사나 진짜. 죽겠네. 코는 막히고.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건강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물을 잘 마시는데, 제가 좀 맨날 잔소리 듣습니다. 물 많이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마시세요. 자, 건강까지 챙겨주는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이 법안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거 오타 진짜. 잘 좀 쓰자. 자, 이 법안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 최근 서울에서도 집을 6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십 채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집주인에게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제 혜택은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있는 요건을 맞추면 이거는 그거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하고 별도로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떤 피해가 나다 그러면 이거에 맞는 어떤 뭔가 다른 제재가 있어야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요걸 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감면 혜택은 얘랑 연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얘고 얘는 얘라는 거죠.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뭘 잘못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비유가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 A가 원인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도 뭔가 A 다시가 돼야 되는 거지. 갑자기 B나 C로 가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일단 취지는 동일합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제재가 가야죠.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건. 자, 국토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제해야 되는 입장. 그렇죠. 이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조정 내용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 등이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제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박홍근 의원이죠. 최근 다주택 갭 투자를 하는 임대인이 참네. 이거 사업자 아닙니까, 이 사람? 아무튼 그 임대인이 수억 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피해가 급증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도 아직 통과 안 됐어요. 얘도 최종 통과가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분위기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분위기를.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맞게끔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확정이 안 된 내용을 좀 미리 말씀드려서 조금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좀 놀라실까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체계가 잡혀가는 듯한 과도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수밖에 없죠. 그쵸?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고요. 항상 그 상황을 보면서 이왕이면 그냥 좋게 좋게 생각을 해서 에이 그냥 요렇게 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 이렇게 봤고요. 제가 이제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 달도 이제 반이 이제 끝나가고요. 이제 한 2주 있으면 우리 이제 연말 그냥 이번 올해 연도 끝이에요. 2019년도 끝이에요. 저는 올해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꼭 원하시는 거 잘 이루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죠.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제가 이미 계획을 좀 세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년도 이제 제가 이제 46이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또 뭐 할 거를 또 정해놨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의 50대는 더 이렇게 뭔가 또 재미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해보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보여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걸 하실 때 꼭 그걸 상상을 하세요.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래서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저도 이제 주말에 저희 애랑 와이프랑 이렇게 좀 함께 할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고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거창한 곳에 가서 여행을 간다거나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다거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음료수 한 잔, 물 한 잔 먹더라도 가족들하고 소소하게 그냥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먹더라도 그냥 과자 한 봉지 뜯어서 먹더라도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주간 KB 지수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루 전에 촬영을 하니까 녹화를 하니까 한번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편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